안녕하세요. Revamp English에서 진행하는 Grammar and Use 59번째 강의 Unit Number 82 There and It입니다. 타이틀을 보면 There, 즉 there로 시작하는 문장, it으로 시작하는 문장에 관한 내용인데요. 우리는 두 개의 영상으로 나누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 섹션을 보면 We use there when we talk about something for the first time to say that it exists. there로 문장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무언가가 어떤 상황이나 장소에 있다 혹은 존재한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으로 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there로 문장이 시작할 때 청자의 입장에서는 뭐뭐가 있다, 존재한다라는 정보를 얻는 상황입니다. 예문을 통해서 한 번 더 설명하면 There's a new restaurant on Hill Street. Hill Street에 새로운 레스토랑이 있어. 이렇게 상대방에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Hill Street에 새로운 레스토랑이 있다는 것을 상대에게 처음으로 이야기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청자는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을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there plus be 동사를 사용하여 말을 했기 때문에 화자의 입장에서는 이 이야기를 처음 한다는 사실이에요. 예문을 하나만 더 살펴볼 건데요. 영어는 한국어와 다르게 뭐뭐가 있다, 존재한다라는 대상 자체가 꼭 물건이나 사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Things are very expensive now. There's been a big increase in the cost of living. 요즘 물가가 너무 비싸. 높은 물가 상승이 있었거든. 상승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승이 있었다 라는 식으로 어떤 정황이 있다, 존재한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추상적인 명사가 있다는 사실도 처음으로 알려주는 상황이라면 there plus be 동사를 사용하는 거예요. there에 관해서 한 가지 더 알아주셔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there이 주어가 아닌 문장 끝에 쓰일 때는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The house is unoccupied. There's nobody living there. 그 집은 비어있어. 거기에는 아무도 사는 사람이 없어. 이렇듯 문장 끝에 붙는 there는 장소를 나타내는 거기 혹은 저기라는 의미입니다. 꼭 주의해 주셔야 하는 것은 주어 자리에 오는 there는 거기, 저기라는 장소의 의미를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There are a lot of people there. 저기 사람들이 많이 있어. 이 문장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는데요. 주어 자리 there에는 장소에 관한 의미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저기라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문장 끝에 다시 한번 there를 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꼭 두 가지 there를 구분해서 사용해 주세요. It means a specific thing, place, fact, situation, and etc. it은 특정한 것, 장소, 사실, 상황 등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there가 it의 가장 큰 차이라면 there plus be 동사 구문에서 there이라는 단어 자체는 명확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고 단순히 뭐뭐가 있다라는 말을 상대에게 처음으로 할 때 사용하지만 it은 지시대명사로서 특정한 것을 지칭하고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We went to the new restaurant. It's very good. 우리 새로 생긴 그 레스토랑 갔었는데 엄청 괜찮더라고. 이 문장에서 it은 the new restaurant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I wasn't expecting her to call me. It was a complete surprise. 난 걔가 나한테 전화할지 몰랐어. 깜짝 놀랐어. 해당 문맥에서 it은 the fact that she called me, 즉 걔가 나한테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을 그대로 다 가리키고 있고요. 다시 말해 there는 의미 없이 단순히 문장 구조상 필요한 것이고 it은 문맥마다 가리키고 있는 명확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B 섹션을 보면 there plus be 구조를 다양하게 활용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there를 단순한 주어로 생각하고 비동사는 단순한 동사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there plus be, 주어 플러스 동사 구조로 뭐뭐가 존재한다, 있다라는 사실을 전달하는 말이고 there는 딱히 의미는 없지만 구조상 주어의 역할은 충실히 하고 있고 비동사는 우리가 배웠던 비동사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B 섹션에 있는 패턴들을 보면 우리가 배웠던 주어 뒤에 조동사를 넣은 패턴이나 시제를 바꾼 패턴 등이 있는 것이 보이실 거예요. 그럼 먼저 조동사를 사용하는 패턴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re will be, there must be, there might be, will, must, might와 같은 조동사들을 주어 뒤에 붙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문을 보면 Is there a flight to Miami tonight?
오늘 밤에 마이애미 가는 비행기가 있나요? There might be. I'll check online. 있을 수도 있어요. 확인해 볼게요. 위 문장에서는 there plus be 동사 구조를 의문문 형태로 사용한 것이고 아래 문장에서는 there be 구조에 뭐뭐일지도 몰라 라는 뉘앙스를 넣기 위해 조동사 might를 넣어서 사용한 것입니다.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이 와야 하니 be 동사를 그대로 써주었고요. If people drove more carefully, there wouldn't be so many accidents. 사람들이 더 조심히 운전을 한다면 이렇게 많은 사고가 나진 않을 거야. 부정문을 넣어서 말을 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There must have been, there should have been, there would have been. 이 패턴들도 우리가 must를 배울 때 다뤘던 조동사 과거 시제입니다. I could hear music coming from the house. 그 집에서 음악 소리 나는 걸 들을 수 있었어. There must have been somebody at home. 집에 누가 있었었나 보네. 첫 문장이 could 과거 시제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답도 과거 시제로 must have pp, 즉 must have been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there plus be 동사 구조에 조동사를 넣거나 시제를 바꾸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공부한 내용들을 적용한 것들이라 내용적으로 크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문장들을 입으로 말해보면 너무너무 어색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There must have been somebody at home. 문법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영어 말하기에서는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또 이게 한번 영어 말하기에서 써보면 금방 익숙해지는 것들이니 오늘 다룬 내용들과 더불어 예전에 공부한 조동사 과거 시제 문장들을 한 번 더 입으로 뱉어보면서 연습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클립에서는 나머지 there is sure to be, there is bound to be와 같이 우리가 아직 다루지 않은 패턴들과 함께 새로운 것들을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클립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